평소 위험한 줄 모르고 가까이 했던 생활 필수품들이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는 주범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생활 필수품의 역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 젓가락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공통점은 바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젓가락을 오랜 기간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25일 현지 시각 홍콩 매체 HK1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린커우 장궁병원 임상독성학과 수간호사인 탄던쯔는 최근 한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무젓가락을 자주 세척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의 간암에 의한 연쇄적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숨진 가족들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주방에서 사용하던 나무젓가락 등 여러 조리 도구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는데, 이 나무젓가락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 에플러타크신 증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로서 주로 쌀, 옥수수, 땅콩 등 곡식을 오염시키며 현재까지 알려진 독소 중 발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량의 아플라톡신을 단기간 내 섭취하면 급성 중독증에 걸려 출혈, 구토, 설사와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데 주로 영향을 받는 장기는 간입니다. 과거 인도에서도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옥수수를 먹고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 1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2010년에도 중국의 일가족 9명이 이 독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탄던쯔 수간호사는 사례 속 가족이 곰팡이가 생긴 나무젓가락을 계속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식을 통해 발암 물질을 계속 섭취하다가 간암 발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곰팡이 등 균번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젓가락의 올바른 세척법과 재질에 따른 관리법도 제시했는데요. 먼저 대나무 젓가락의 경우 윗면에 무늬가 있으므로 통째로 문지르지 말고 반드시 무늬를 따라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중국집이나 분식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멜라민이나 플라스틱 젓가락은 열에 약해 잘 변형되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 등에 담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나무 도마입니다. 특히 나무 재질의 도마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무 도마는 칼날에 의한 미세한 균열이나 홈이 생기기 쉽고, 이러한 틈새에 박테리아가 숨어서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살모넬라 셀르모넬러나 리스테리아 리스티리아와 같은 병원균은 특히 고기를 처리할 때 도마에 남아있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 도마는 물을 흡수하고 습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의 나무 종류는 박테리아를 스스로 제거하는 특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나무 도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로 사용하기 좋은 재질은 단단한 목재로서 단풍나무, 체리나무, 너도밤나무 등은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안전한 나무 도마 사용을 위한 세척 및 관리 대처 방법으로는 첫째,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입니다. 도마를 사용할 때마다 뜨거운 물과 비누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고기를 손질한 후에는 희석된 표백제나 과산화수소로 도마를 소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기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나무 도마에 홈이 생기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면 사포로 표면을 갈아내 새 것처럼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마에 오일을 발라 도마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면 박테리아 번식을 줄일 수 있는 꿀팁입니다. 세 번째는 행주와 수세미입니다. 주로 주방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질병 유발의 주범이며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수세미입니다. 그 이유는 수세미가 물과 음식물 잔여물을 흡수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방 수세미는 평균적으로 790만 개의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대장균과 같은 병원성 박테리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할 음식을 만드는 주방 환경과 특히 수세미와 행주는 오히려 변기보다 더 높은 오염도 기준치로서 주방 표면을 오염시키고 음식을 처리할 때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식중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식품은 간편하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툴리누스균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이 부풀거나 찌그러진 상태라면 절대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열과 고압으로 제조된 통조림에서도 내생포자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통조림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즉시 입원을 통해 위세척과 항독소 투여가 필요하면 상처 감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처 소독과 페니실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간은 연 평균 7만 4천 개에서 12만 1,000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하거나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스페놀 A는 통조림, 캔 음료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비스페놀 A는 체내에 흡수되어 호르몬에 관여합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체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무정자증 요인이 될 수 있고 여성에게는 유방암과 불임 등 호르몬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 미처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생활성 정보를 알아보고 그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작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께도 전달해주세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